이런 사정들을 불리한 사유로 삼을지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같이 공직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또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대출한도 높게 나오고 이래서 많이 받으시던데 공제나 연금공단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은 혹시 개인회생할 때 그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를 이제 딱 공제회나 연금에 꼭 한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대출을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급여 채권을 나도 받도록 되어 있고 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서도 채권자이기도 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빌린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회사 대출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한 법리들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군인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군복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소득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회생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고 또 젊기 때문에 파산도 조금 어렵고 그런 분들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 소득이 있는 이제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인의 경우에는 이제 군인 공제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제회는 군인이나 이제 군무원들의 일정 수입을 모아서 공제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복지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금 같은 거를 이제 마련하는데 공제회에서는 그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이제 회원들한테 필요할 때는 조금 혜택적인 의미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각종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일 때도 그렇고 전역을 하고 나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에서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제회의 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회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제회의 대출은 포함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면은 채무자 회생법상으로는 모든 대출, 신용이든 담보대출이든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공제회 대출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신용조회를 해서 나오는 대출은 일단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친구한테 빌린 돈이 마치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제회의 대출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굳이 이거를 알게 되어서 채권자에 추가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는 실무상 잘 없겠죠. 다만 최근 대출인 경우에는 걸릴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6개월 전에 다 받았던 대출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그 입출금 내역에 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외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왜 제외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명 규정 때문인데요. 공제회 정관에는 이런 경우에 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 공제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법 또는 이 정관과 공제회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걸리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그러니까 회생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50% 상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제회에서도 50%의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제회에서는 이게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의는 당연히 아니겠죠. 일부러 돈을 떼먹은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게 경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공제회 기준에서는 감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이분은 일단 제명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제명이 부당하다고 하면 제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회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가 만약에 회생을 하게 되면 공제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제 회생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단 그 채무 규모에 따라서 뺐다가 유불리를 따져서 뭐 넣던지 하는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직업군인의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똑같이 대출이 있고 소득이 있고 일반적인 그런 급여 소득자랑 똑같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 소득자의 특징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은 없어요. 이 공제회 말고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공제회 대출이 없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급여 소득자랑 똑같이 처리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업군인들이 상담을 하실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근무하는 곳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알려질 수 있냐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무래도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법원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원 서류를 근무처에 송달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채무자 공통사항이에요. 하지만 이제 직업군인들이 보통 더 예민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지만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이제 우편을 송달하거나 이제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연체를 시키는 경우에 오히려 부대로 방문을 하거나 부대로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대도 당연히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별도로 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연금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없냐? 당연히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군인 관련 사건 처리를 한 것 중에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면 유공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연금이나 군인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의 기준으로 받는 어떤 소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법률을 적용받아서 그 연금을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파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랑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아까 공제회에서 받은 대출을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받는 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출은 공무원 연금법상 비면책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자 목록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의 변제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50%는 그냥 따로 갚으셔야 되는 채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회생 도중에 퇴직을 하거나 한다면 퇴직금에서 일시변제를 해야 되고 일시변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상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상의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상기된 급여로 변제금을 산정해서 진행을 하고 별도로 법원에서 꼭 넣어라라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넣는 방식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군인 신분인 분들은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군인 조직은 특히나 또 이제 진급에 살고 진급에 죽는 건데 그거를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진급이나 이런 그건 거에 문제가 없죠. 전혀 영향이 당연히. 없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공제회를 또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알 수가 없죠. 부대에서 이분의 회생 관련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진급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 채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정들을 불리한 사유로 삼을지까지는 제가 알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걱정할 사항은 아닌 거죠. 추가적인 이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대출금 사용처에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인데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안 좋은 불법 도박 같은 거를 좀 했다라는 이제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강제 전역을 당할 수도 있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잘 회생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회생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도박 때문에 문제가 된 거여서 어쨌든 이제 최대한 숨겨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박은 하지 마셔라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급여가 안정적으로 수령이 되는 분이잖아요. 뭐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뭐 퇴사의 위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신분이 확실하니까 소득 관련 보정은 거의 없고, 그리고 퇴직연금 필수 가입자예요.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냐 퇴직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반영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얼마가 쌓였던지 간에 청산가치에는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신청을 하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군인이신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